보험 목적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자 간에 유효한 보험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보험 목적이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 된다. 됐어요. 그래 보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권리 의무 이전되는 거 좀만 보시면 돼요. 자, 양수인은요. 양도인이 갖고 있는 피보험자의 지위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취득하고 양도인은 보험계약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한다. 됐죠? 추정하지만 보험회사는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제도를 뒀습니다. 어떻게 해요? 보험 목적이 양도되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이 건물이 양도됩니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통지해야 된다. 근데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의무를 해태했다 하더라도 위험이 현저히 그죠? 변경 증가되지 않는 때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통지 의무 위반을 해태했다라도 위험 변경이 증가되지 않은 때는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자, 이제 화재보험 가볼게요. 화재보험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화재보험 안 나와요. 그래서 화재보험 쭉 넘어가시면 돼요. 화재보험. 근데 화재보험에서 나올 게 있다면 그냥 개념만 알아둔다면 화재보험을 드는데 집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집합보험. 집합보험이 있는데 그 집합보험에는요.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이 있어요. 특정보험. 특정보험은 보통 주택의 물건을 말해요. 그 다음에 총괄보험은 어때요? 창고라든지 어떤 가게 물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멍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CU 같은 데 가보면 여러 가지 물건 많잖아요. 그 전체 물건에 대한 여기에 화재보험을 들면 이 물건 전체가 다 같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거. 이걸 포괄보험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택에 그런 어떤 화재보험도 어때요? 주택에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있죠. 침대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해요. 그런 걸 말한다. 알아두시고. 특정보험은 가족과 관련되는 거다.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총괄보험이죠. 총괄보험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창고 같은 데 있죠. 물건이 전체적으로 총괄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쪽에 봤더니 목적물 양도됐을 때 보험도 같이 따라간다며. 그러면 총괄보험에 다시 말해 창고에 있는 그 물건이 어때요? 팔려 나갔어. 양도됐잖아요. 그러면 창고에 들었던 그 화재 보험이 있죠. 여기 따라갑니까? 원래는 따라가는 게 맞잖아요. 안 따라가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고에서 어때요? 반출되는 순간 어때요? 보험 계약은 없는 걸 보는 거야. 알겠죠? 창고에 반출되는 동안. 그래서 만약에 CU의 어떤 물건들을 전체에 대해 들었다?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잖아요? 사고 나가는 순간 밖에서 불이 탔다 하더라도 화재보험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걸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총괄보험에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총괄보험에서 보험 목적이었던 물건이 집합된 물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는 그때부터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알겠죠? 분리될 때. 팔려 나가버렸을 때 이걸 말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런 느낌만 받아주시면 되고요. 운송보험 시험이 안 나와요. 운송보험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해상보험도 혹시 안 나올까 싶어서 보면 큰일 나요. 안 보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보험 2부도 안 봐도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올 거는 책임보험이에요. 손해보험에서 제일 많이 관심 있고 나오는 것은 책임보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어때요? 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고 있죠. 많이. 그래서 책임보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책임보험. 알겠죠? 책임보험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보험 대위할 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보험 가입자가요. 사고를 치는 거야. 알겠죠? 보험 가입자가 사고를 쳤을 때 보험회사가 그 사고 친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죠. 이게 책임보험이에요. 여러 곳에 응용할 수 있어요. 책임보험 굉장히 많이 응용되는 부분이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을 가다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잖아요. 가서 뒤에 가서 쿵 박았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거죠. 알겠죠? 이게 책임보험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 별거 없어요. 손해보험계약 일종이다. 끝. 넘어갑니다. 의 기능 별거 볼 거 없고 이제 책임보험계약의 요소입니다. 책임보험은요.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데 간접손해는
피보험자의 전체 재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책임보험의 목적은 전 재산을 말해요. 피보험자 전 재산을 말합니다. 왜? 그 사고 났을 때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나의 재산에서 일단 줘야 될 거잖아요. 그죠? 이 전 재산에서 뭔가 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책임보험의 목적은 전 재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자의 청구를 막기 위해서 지출한 재판상 재판의 필요 비용도 이게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 목적에 포함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에는 대표적으로 또 영업책임보험이라고 있어요. 영업책임보험. 영업책임보험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알바생이 근무를 하다가 뜨거운 국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손님이 다 대고 막 화상 입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죠. 책임보험 가입해 있으면 어때요? 그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대부분의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데는 거의 다 책임보험이 다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설에서 뭔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거기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말고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혹시 책임보험 가입하는 보험회사가 어디세요? 라고 물어보고요. 거기 여러분이 직접 청구하면 돼요. 청구하면 보험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런 거 가입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애기 어릴 때 그죠? 어린이집 아니고 놀이동원이 아니고 그죠? 놀이 하는 데가 뭐죠? 놀이방? 근데 많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좀 그 문 쪽에서 이렇게 찧어서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했죠. 이거 자기 막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상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혹시 뭐 미안하긴 한데 혹시 그 뭐 가입된 거 뭐 한번 찾아볼. 글쎄요 가입한 게 있는 건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찾아보더니 그 안에 있어. 책임보험 있더라고요. 그죠?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피보험이 보험가이다. 그러면 책임보험에도 손해보험 일종을 하는데 피보험이 보험가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죠? 피보험이 개념 좋아. 내가 다치지 않고 내가 누구한테 사고를 안 내므로써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보험 이익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금액을 지금 환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부딪혀 봐야 하는 거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사고 나야 하는 거잖아. 사고 나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나 피보험, 책임보험, 나 자동차 보험 300만 원. 난 사고 날 때 항상 300만 원치만 내니까 300만 원. 피보험 가입하나요? 사고 날 때 쾅 할 때 300 맞나요?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피보험. 그래서 피보험 이 개념을 존재하는데 뭐는 안 된다? 보험 가액은 정할 수 없다. 이 말이 맞는 거 알겠죠? 보험 가액은 정할 수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점 2에 보시면 보험 가액을 전제하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지. 보험 가액이 존재해야만이 초과, 중복 뭐 한다? 일부보험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거지. 그런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함정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보험 가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용하고 있어요. 준용하고 있어요. 준용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중복보험은 어떤 개념이 있었어요? 비례보상과 연대책임 있잖아요. 그걸 준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험가액을 전제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원칙적으로 책임보험 문제되지 않는데 여기 별표하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다만 수개의 책임보험가액이 동시에 가입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동시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중복보험의 규정이 준용되는 거죠. 준용돼 가지고 만약에 손해난 거보다가 내가 손해난 거보다가 중복으로 책임보험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 받은 보험 금액이 훨씬 커.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비례 보상하고 어때요? 연대 책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보험 사고 안 봐도 되고요. 이제는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를 봐야 됩니다. 보험자는 손해보상 의무가 있죠. 보험자는 손해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넘어가시고 보상 의무가 있는데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고를 냈잖아요. 사고를 냈을 때
형사 책임도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너무 과한 손해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방어해야지. 방어해야지. 또 저쪽에서 막 형사 뭐 소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소송 들어오면 어때요? 변호사를 사야 되지. 그죠? 그런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도 책임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가보시면 어때요? 조문 내용인데요.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화해, 재판으로 인해서 채무가 확정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어때요?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줘야 돼. 통지 발송해. 이거 얼마 나왔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 약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면 돼요. 또 이것도 가능해요. 피보험자가요. 보험자도 동의 없이 건방지게라는 말을 붙이세요. 알겠죠? 건방지게 제3자에 대해서 변제, 승인, 화해를 해버렸네요. 원래는 안 줘야 되겠죠. 건방지자. 그죠? 안 줘야 되는데 우리 법은 어때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히 부당한 게 아니라면 어때요? 보험회사가 책임져 줍니다. 이해됐죠? 예, 그 다음에 또 피보험자가요. 지금 방어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재판하는데 법무법인 갔더니 큰데 갔더니 돈이 엄청나게 들어. 그럴 때 어때요? 다시 말해 보험금을 이 선급금이죠. 이 방어비용을 선급금으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좀 주세요. 선급금 청구도 가능해요. 이해됐죠? 물론 이 방어비용은요. 제3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 또는 재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만 선급할 수 있어요. 제가 아직도 어때요? 해오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선급 주세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제가 소송이 들어왔다는 게 확인되면 선급이 가능해요. 알겠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피보험자의 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는 방어비용은 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담보 제공 공탁으로서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담보 제공 또 공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조심해야 돼요. 피보험자 행위가요. 보험회사에서 지시됐어요. 아, 이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단 말이죠. 알아서 저쩌고 저쩌고 따라서 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비용이 증가됐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시한 자인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되지. 알겠죠? 예,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돼요.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을 보험금 초과한 때도 보험자가 부담해야 된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중복보험일 때는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 효과를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준용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의무예요. 피보험자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죠.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 통제해야 된다. 어때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연락해야지 싸우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줘야 된다. 통지 의무를 게을리하잖아요.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만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입니다. 보험회사와 제3자. 피해자 말이에요. 피해자입니다. 보험금액의 지급 제한이에요. 보험자는요. 보험금을 함부로 지급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어요. 차를 사고로 냈어요.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에 300만 원 났다? 어때요? 회사가 이 300만 원을 지급했죠. 이쪽에 지급한단 말이죠. 지급하고 나한테 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사실 책임보험은 어때요? 피해자 보호하는 보험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일부를 피보험자에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지급 못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어요. 또는 보험약관 정하는 방법 피보험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런 거. 자기가 지급하면 돈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보험회사도 어때요?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보험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 야, 너 아직 저쪽 피해자 돈 덜 받았기 때문에 너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요. 요겁니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약관상에요. 상법 724조 1항의 내용과 같은 지급 거절 조항이 있으면 어때요? 거절할 권리가 있고 조항이 없으면 어때요? 포기한 거로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반드시 이걸 넣어놔야 돼요. 지급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놔야만 있죠. 할 수 있고 안 하면 어때요? 포기한 걸 봅니다. 지급 거절할 수 없고 돈 줘야 돼. 피보험자 달라면 돈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급 거절 조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안 그러면 거절권을 보험회사가 포기한 걸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는 뭐냐면 제3자입니다. 제3자 피해자죠. 제3자는 책임보험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됐다. 그래서 그리고 직접 청구하는데 직접 청구권하고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달라고 하는 청구권하고 경합이 되면 누가 우선해요? 직접 청구권이 우선해요. 알겠죠? 피해자 보상으로 가셔야 되는 먼저. 자, 가보시면 제3자는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면 어때요? 저는 신고만 하면 돼요. 보험회사가 오잖아요. 상대방하고 피해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하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보험금도 저한테 돈 줬다고 통보만 오지. 어때요? 바로 이 사람한테 줍니다. 자동차 사고 안 나보셨어요? 나보셨죠? 그죠? 사고를 나면 누가 사고를 내가 냈잖아요. 내면 연락하면 와서 내 확인하고 보험 저것만 확인한 다음에 있죠. 내 사고하고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이 사고 난 거하고 저쪽하고 과실 비율만 따지잖아요. 따져갖고 자기네 어차피 이 사람은 돈 줘야 되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예요. 따져갖고 최대한 적게 줄 만큼 만들어 놓고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권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직접 청구권은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요.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게 있잖아요. 손해 났으니까. 그 청구한 걸 어때요? 보험회사가 주는 거죠. 보험회사에 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채무를 어때요? 손해배상 채무를 누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한 거야? 가져간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거로 보는 거예요. 생각 이해 안 되나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B가 보험 계약자예요. 그 다음에 C한테 어때요? 가해를 했어요. 채무가 발생했죠. 충돌했단 말이죠. 그럼 어때요? C는 이렇게 돼서 뭐가 있어요? 손배 청구권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험회사는 어때요? 직접 돈 안 준다 그랬죠? 안 주고 어떻게 돼요? 얘한테 직접 준다 그랬죠? 이 직접 주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요 손해배상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거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소멸시효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민사 소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직접 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에 대한 관하에서는 연 6%의 상사법률이 적용됩니까? 아니지. 연 5%.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 민사채권이라니까 이게. 알겠죠? 이 민사채권을 이렇게 인수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밑에 보시면 그럼 피해자가 직접 청구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한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럴 때 법원이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 구속되지 않는다. 그죠?
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면 된다. 됐네요. 그게 판례였습니다. 자, 소멸시효 기산점이다. 그러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직접청구권은 무슨 청구권? 민법입니다. 민법. 불법 행위에 손해배상 청구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안날로부터 3년이지. 이해됐죠? 단기시효다. 그죠? 알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과의 관계다. 피보험자 청구권, 보험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경합이 나지만 직접청구권이 우선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 판례 여러분 좀 알아주면 좋은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하고 보험자 대리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좀 미리 좀 그려놨는데 잘 보이려나? 더 줄여야 되나? 요겁니다. 좀 보이나요? 보이죠? 그죠? 피해자 직접청구권하고 보험자 대리로 취득한 직접청구권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보험자 대리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우선해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다른 피해자의 화재보험자이기도 해서 직접청구권을 보험자 대리로 취득하였다면 책임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가 혼동해서 소멸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면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한 화재보험자가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 대위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에 화재보험자는 직접 청구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남은 금액에 한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요거는 뭐냐 읽어보시면 되겠네. 별거 없네 이거는. 밑에 가보시면 요거 하나 볼게요. 요것만. 요 사용자와 보험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예요. 구상권 문제입니다. 우리 구상권 아니죠. 만약에 사용자, 피용자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구상권 행사할 때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 행사할 때 우리 제한법리 있잖아요. 그죠? 배상에 대한 제한법리 있죠. 일정 부분 감해준단 말이죠. 그 제한법리가 있는데 공동불법을 했어요. 공동불법을 했는데 사용자와 그 다음에 피용자가 공동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랬을 때 사용자의 보험회사도 있고 피용자도 어때요? 보험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험회사가 어때요? 그 공동불법행 금액을 다 보상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구상해야 돼요? 피용자한테 구상해야 되죠. 근데 피용자에 구상하는데 누구한테 구상해야 돼? 피용자의 보험회사에도 구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피용자는 원래 사용자에 대해서 배상금액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법리가 있잖아요. 그 제한 법리를 보험회사가 주장한 거야. 보험회사는 안 된다고 봤어요. 알겠죠? 개인인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해서 책임지 구상권 행사할 때 그때 해올 때 그때 자기의 책임을 좀 줄여줄 수 있지만 그 피용자의 보험회사가 있죠. 그거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알겠죠? 판례 요겁니다. 그것만 좀 알아두면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별 내용 없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가보시면 요겁니다. 요거네요. 다만 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입니다.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 대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에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해서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직접 구상권을 행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해서 그죠? 보험자에 대해서 구상권의 제한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됐죠?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였냐면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고의로 불법에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액 주장하는 건 안 돼요. 신의칙상.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는 뭐냐면 피용자가 업무 수행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변제하기로 각서했어요. 처음 취직되면서 있죠. 사용자가 했어요. 야, 너 책임질 때나 그 구상 뭐 할 때 제한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다 돈 줘야 된다. 라고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썼다 하더라도 어때요? 별 의미가 없어요. 구상권 제한할 수 있다는 건 판례 입장이. 알겠죠? 약자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다음 보관자의 책임, 영업자의 책임 보험, 신용보증보험 계약이 있는데 일단 조금 쉬었다가 많이 쉬지 말고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